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3,500명이 넘고 집계된 사망자만 17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을 애초에 차단하지 않고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우선하는 우대 정책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며 비판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한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면 8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경고했는데 이를 무시했죠. 둘째,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 방호복 등 구호물자를 지원했으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주지 않았죠. 셋째, 공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진짜 뉴스를 차단했고 여론을 조작했죠. 넷째, 중국 혐오를 우려해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로 명칭을 바꿔라 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죠. 다섯째,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 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이 있죠. 여섯 번째, 야외 활동을 종용해놓고 방역이 실패하자 확진자 탓으로 돌렸죠. 일곱 번째, 컨트롤타워는 정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벌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7차례나 중국인을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확진자는 3,500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좀 전에 1명이 추가돼서 18명에 이르는 인재 대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최근 의사협회는 매우 정치적인 단체가 됐다면서 이는 최대집 회장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최대집 회장은 대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번 코로나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의사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코로나19를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즉 우리 자국민이라고 말을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회의에서 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건의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대한의사협회보단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이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월 2일 날 대한감염학회는 입국자 제한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이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이미 조언했었고요. 이 학회 이외에도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 명에 육박한 시점이었고 정세균 총리도 4일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과 대응 조치는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요. 정말 우리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는지 중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우한 폐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없을 것. 정말 그랬습니까? 그래서 3,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7명이 사망했습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여행객 입국 금지 반대, 부정효과 커. 그래서 중국인들을 막 받아들였습니까?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킵니까? 특정 국가 금지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 그래서 78개국이나 한국인을 입국 제한시키냐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문 의료진들의 권고를 수차례 무시했으며 내뱉는 발언마다 가짜뉴스로 판명되고 있으니 경질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둘째, 중국의 마스크 300만 장, 방호복, 라텍스 장갑 등 각종 구호 물품 지원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한 폐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가격도 10배 이상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없어서 의사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비닐로 장갑 쓰고 본인도 코로나에 노출된 채로 쪽잠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한 달 전에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라텍스 장갑, 분무형 소독기, 안면 보호구 등 500만 달러의 규모에 해당하는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의 80여 개의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 폐렴의 종주국인 중국이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요. 중국이 우리의 친구가 맞나요? 저는 중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관계를 선과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히 국가 이익의 관점에 따라 현실적인 입장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인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에게 굴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진짜 뉴스는 차단하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우한 폐렴에 관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국민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정황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킨입니다. 원래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인데요. 백신이 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나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 유튜버가 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용 언론에서 이를 가짜뉴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론 우리나라 질병대책관리본부에서 이 클로로킨을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진짜 뉴스였습니다. 이 유튜버의 발언이 진짜 뉴스였던 이유는 그가 사용했던 자료가 국제적인 의학 서적, 논문, 중국, 미국 등 그 나라 현지 뉴스와 국내에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연구기관의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모두 페이크 뉴스로 밝혀졌죠.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의 모든 국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 감염학회가 중국인 입국 금지 추천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하므로 그 결과는 끔찍하고 참혹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라라고 했었고 17일날 이해찬 대표는 우리 방역은 세계 수준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었고 정세균 총리는 공기가 탁한데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껴도 된다라고 했었죠.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의 발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계와 정계 그리고 전문 의료진들이 그렇게 수십 차례 방역에 힘쓰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그 말을 무시한 결과가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인을 전염병자로 취급하며 우리의 국격이 땅 끝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론조작인 댓글조작 사건으로 드루킹, 김경수 지사가 이미 체포되고 징역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통계조작, 여론조작이 이미 증명된 바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청와대가 여론조작을 하고 있음이 발각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우한 폐렴의 사태를 막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폭발하자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같은 시간대에 청원 인원을 팍 줄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맞불 공작을 펴는데요. 문제는 조선족과 중국인을 대동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미 중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촛불 집회 때 중국 유학생 6만 명을 대동했다는 증거도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도움으로 탄생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인 사대주의 정신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과정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은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짜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70여 년간의 한미동맹 관계와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다 깨면서까지 중국한테 이렇게 굴종적으로 특히 코로나19는 중국이 발원지인데 문재인 정부가 일제히 신천지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천지 탓으로 돌리겠어요. 우한 폐렴의 사망자 발생이 친중 국가인 이탈리아와 이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땐 코로나 확산의 원인인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나라 전문 의료진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천지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여론 조작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거죠. 넷째, 중국 혐오에 대한 걱정으로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는 그 발원지에 따라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국 독감, 스페인 독감, 일본 뇌염, 에볼라 바이러스 등 그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명을 넣은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명을 넣은 바이러스를 칭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문제는 일관성도 없어요. 만약 기준이 같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미국 독감은 또 미국 독감이라고 그대로 부르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구 코로나라고 그대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독감, 대구 코로나는 대구, 우한 폐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구미에 따라 편향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친중 사대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역시 문재인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중국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